함진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규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규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 범세계적 경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국제 민간 회의인 다보스 포럼 2023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1월 16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53회 연차 총회인 이번 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인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생한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는 국가 정상급 인사 52명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 600여 명, 각국 중앙은행 총재 19명과 재무장관 56명, 외교부 장관 35명, 무역장관 35명을 포함해 정재계 및 학계 인사 약 2,700명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19일 다보스 포럼 행사장에서 특별 연설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협력과 연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내노라 하는 세계 인사들이 모여 세계의 미래와 특히 세계 경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세계 경제 올림픽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UN 비정부 자문기구로 성장하면서 세계 무역기구 WTO나 서방 선진 7개국 G7 회담 등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기구 산하 국제경영개발원 IMD가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 등을 통해 세계 경제정책 및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보스 포럼 2023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주제와 이슈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보스 포럼의 주요 보고서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 육성 보고서 2022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파른 경제 반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삼각편대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축이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 세 가지는 경제 개발과 성장, 에너지 안보와 접근성, 환경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공산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의 탈탄소화입니다. 산업 부분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발전 부분 27%, 농업 부분 19%, 교통 운송 부분 16% 순입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 구성을 보면 5개 산업이 전체 산업 배출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 5개 산업은 시멘트와 콘크리트, 제철과 철강, 석유와 가스, 화학, 석탄, 광산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3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23년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향후 10년 동안 세계와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파악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생활비 위기가 가장 큰 위험으로 등장하는 반면 향후 10년 동안은 환경 위험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시장 보고서 2023입니다. 역동적인 정부와 목적에 중심을 두는 기업들이 신기술 투자에 민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주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적 접근과 더 큰 전략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일의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가진 분야와 기술에 대한 민간 부분의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시장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장애 연수가 사람들의 기술과 재능 부족, 인프라 부족, 공공 부분의 선도적 역할 부족, 재원 부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 일자리 보고서 2020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미래 일자리를 앞당겨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술 채택 속도의 증가에서 원격 업무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가장 요구되는 근로자의 자질은 분석적 사고와 혁신, 적극적인 학습과 학습 전략, 복합적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와 분석, 창의성, 독창성, 주도성입니다.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약 40%의 근로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6개월 내외의 재숙련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일의 일자리, 포괄적 지속 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녹색 일자리 백서입니다. 사회적 포용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일자리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 백서는 포용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개국의 사회적 녹색 일자리의 필요성을 정량화해 봤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전체 노동력의 11%를 차지하는 반면 녹색 일자리는 1%에 불과했습니다. 포용과 사회적 이동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서 6,400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00만 개의 녹색 일자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전망 보고서 2022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원격 업무 가속화와 크게 늘어난 사이버 공격은 기업과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자들로 하여금 사이버 보안을 최우선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공급망 위협의 증가와 랜섬웨어 공격의 고조는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이버 과제입니다. 기업 경영자는 사이버 보안을 위험 관리 문제로 간주하고 이사회 또한 최고 경영 수준에서 보안 가용성, 비용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확인된 한 가지 과제는 사이버 보안 인재를 모집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포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가 팀 내 기술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글로벌 젠더 격차 보고서 2022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진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성별 격차의 68%로 좁혀졌습니다. 현재 진전되는 속도로 추정해보면 글로벌 성별 격차를 모두 해소하여 완전 동등성에 도달하는 데는 13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젠더 격차 지수는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달성,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부여의 네 가지 핵심 차원에서 성평등을 향한 세계의 진전도를 측정합니다. 성평등에서의 진전은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한 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손실 기간이 없었다면 성별 격차는 100년 내에 완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